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회계의 정의, 회계의 분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에 대해서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하고 자산의 정의, 부채의 정의, 자본의 정의에 대해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공준에서 기업 실체의 공중, 기업주와 기업가는 별개의 독립된 실체이고 기업체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기업이 회계 단위가 됩니다. 두 번째, 반대되는 특정의 사실이 없는 한 기업은 계속해서 존속한다. 계속 기업의 공준. 그래서 기간 보고의 원칙이었죠. 보고의 공준에서 회계기간은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해서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친구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읽으면 한 10% 기억에 남습니다. 쓰면 한 30%, 생각까지 한다면 한 6 내지 70% 기억이 됩니다. 친구에게 설명하면 거의 90% 이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고 쓰고 생각하고 친구에게 설명하는, 친구가 없으면 혼잣말로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지 내끼 됩니다.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뜨는 이유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녹화를 뜨는 겁니다. 반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는 아시지만 손익계산서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 자, 읽고 갑니다. 자, 우리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일정 시점입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였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살 때 내 돈이 기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 돈이 300만 원 있었다. 그 다음에 빌린 돈이 700만 원. 그래서 요거는 채권자 거다 해서 부채, 요건 소유자 거다 해서 소유자 지분, 소유자 청구권이다 해서 자본. 요게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 자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산, 현금, 자산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나오면 여기 자산인지 부채인지 자본인지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고 갑시다. 현금 자산, 매출 채권, 외상으로 팔았었죠. 팔 때 받을 겁니다. 받을 거, 매출 채권 받을 거, 주막집에서 어떻게 했다? 받을 거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받았으면 하나, 둘, 셋, 두 개 통이 좌측에 남죠. 받을 겁니다. 그죠? 외상으로 받았는 거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차변이다 했고, 요걸 대변이다 했습니다. 자산, 건물, 창고와 같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으며 금전적 가치가 있고 소유하거나 통제한다는 말도 기억해 두시고요. 통제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 적어볼까요?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있던가 혹은 용역 잠재력이 있던가 그죠? 법적인 통제권이 있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산이랍니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뭐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미래의 자산을 인도하거나 갖거나 용역을 용역 잠재력은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 잠재력,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부채는 반대로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부채가 됩니다. 자본은요,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들의 순자산으로 총자산에서 갚아야 될 부채를 뺀 것을 자본이라고 정의한다 했습니다. 자산에서 뭘 뺀 거? 부채를 뺀 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다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본 금액을 계산하라. 자, 우리 자산을 쭉 현금과 예금 차변에 11만원, 토지 50만원, 비품 6만원, 매출채권 15만원. 자, 매입채무 부채죠. 부채, 매입채무 부채 55만원. 차입금 부채 3만원 적었더니 자본은 얼마 나온다? 24만원. 즉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나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자본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자산 다시 한번 보고요. 부채 다시 한번 보고, 자본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내 걸로 만들고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요거 또 적어놨네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2천만 원, 타인으로부터 차익한 돈이 부채 300만 원, 자기가 출자한 자금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정식은 자산, 에셋, 그 다음에 부채, liability, 자본, 캐피탈. liability 부채는요, liability입니다. 자, 부채, 채권자 청구권이고 자본은 소유자 청구권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생각해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건데, 기초에 내 돈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기초에 내 돈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영업을 했던 왜 됐든지 간에 영업을 경영을 했습니다. 경영을 했는데 기말에 내 돈이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벌어들인 돈은 얼마입니까? 얼마요? 기초에 500만 원이 있었는데 기말에 내 돈을 보니까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소유자인 내 돈, 소유자의 돈이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200만 원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죠? 즉, 기초에 5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기말에 또 똑같이 간다면 내 돈이 5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700만 원 있었다는 얘기는 200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산법이라 하고 이게 조금 수준 있게 얘기하면 자본유지 접근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공인회계사에 이때쯤 되면 용어를 익히시고 지금 재산법으로 하세요. 즉 보세요. 내가 기초의 자산이 1000만 원 있었고 부채가 500만 원 있었고 자본이 500만 원입니다. 우린 자본은 자본금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지금 당분간은 자본은 하나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자산이 1200만 원이 되었고 부채가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기초자본금은 얼마? 자, 기말에 자본금이 얼마가 됩니까? 700만 원이 되죠. 700만 원이 되는데 기초자본금은 얼마? 500만 원. 200만 원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벌었다는 얘기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모양이 뭡니까? T자 모양이다 해서 T 계정에 넣습니다. T 계정에 넣어서 자, 어떻게 썼어요?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은 기초자산이고 기초부채고 기초자본이죠. 기말재무상태표는 이게 기말자산을 의미하고 이게 기말부채를 의미하고 기초자본금에 당기순이익 다 넣었더니 차변과
대변이 같아지죠. 여기도 1000만원, 여기도 1000만원. 자, 제가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렇게 T에 넣어서 풉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T에 넣으면 좋겠네요. 저처럼 풀시면 좋은데 책에는 회계원리나 이런 책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법의 당기순이익은 당기순이익 있고도 기말자본에서 뭘 뺐다? 기초 자본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공식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기말자본은 또 이걸 공식을 씁니다. 기말자본은 기말재무상태표에서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뺀 거고 기초자본은요.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뺀 거다.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뺀 게 기말자본이고 기초자본은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뺀 게 기초자본이다 해서 이렇게 공식을 적어 두기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T에다가 넣으면 훨씬 더 쉽게 되고 회계하기 쉬워집니다. T자에 넣으세요. 즉 기말 자본을 적을 때 어떻게 적는다? 기초 자본과 당기 순이익으로 나누어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항상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은 뭐하다? 같아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단식 회계하고 복식 회계할 때 복식 회계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다고 했었죠. 그 일정한 원리 원칙이 뭐냐 하면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 합계액과 대변 합계액이 항상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넣어서 푸는 게 훨씬 유리하죠. 훨씬 나중에 회계가 빨라집니다. 문제가 실수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죠.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면 자, 기초에 내 돈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경영을 했다는 얘기죠. 경영을 했더니 기말에 내 돈이 기말 자본이 7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 벌었다? 200만 원 벌었는 거죠. 자, 이 200만 어떻게 700만 어떻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기초 자본금 500만 원, 당기 순이익 200만 원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한 2분 정도 보세요. 자, 요 개념 정확하게 잡고 갑니다. 계속 머릿속에 넣고 갑니다. 제가 그냥 아주 쉬운 예고 농담 삼아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요거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가시고 요거 직접 손으로 더 써 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써서 내 걸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재무 상태와 표와 재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재산법 아까 얘기했지. 자본 유지 접근법이라 합니다. 즉 기초의 자본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더 여유가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 자본이 500원이었는데 기말 자본이 700원이 되었다면 기초 자본을 500원 유지하면서 여유 자본이 200원이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되죠. 근데 만약에 기초 자본이 500원이었는데 기말 자본이 자기가 300원이 되었다. 하면 200원을 까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당기 손실이 되죠. 자, 그래서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고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뺍니다.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저는 T에 넣습니다. 기초 자산
14만원, 기초부채 4만원. 그럼 기초 자본이 얼마인가면 10만원입니다. 기말자산 19만원, 기말부채가 6만원, 기초자본이 10만원이면 차변과 대변이 19만원, 19만원 돼야 되니까 당기순이익이 얼마요? 3만원이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근데, 자, 이제 보시다. 내가 기초자본이 500원이었는데, 돈이 모자랄 것 같아 추가로 300원을 더 넣었습니다. 30원을 더 넣었습니다. 돈이 남을 것 같아서 10원을 뺐습니다. 지가 기초에 500원이 있었는데 모자랄 것 같아 30원을 더 넣고 자기가 쓰려고 10원을 뺐습니다. 그럼 기말에 얼마만 되면 된다? 520원만 되면 되는데 지가 기말 자본이 700원이다. 그럼 얼마요? 180원을 벌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되겠죠? 벌었는 거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단기순 손실이네요. 자, 기초자본에서 정자 3,000원, 감자 5,000원. 이거를 추가 출자, 지가 추가로 돈을 내었다 하는 게 추가 출자 정자다 하고, 감자는 자기가 빼내갔다 해서 인출이라고 합시다. 정자는 추가 출자,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30원 추가 출자했고, 남을 자기가 필요해서 돈을 인출해 갔습니다. 요걸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해서 정자, 자본금을 감소시킨다 해서 감자라고 합니다. 정자, 감자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8,000에서 5,000 빼면 13,000원만 되면은 기말자본을 유지하면 되는데 손실이 발생했네요. 얼마요? 1,000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기말자본은 12,000원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손실이 1,000원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도 보시면 기말자본이 12,000원인데 마이너스 지가 기초자본금 15,000원에서 추가 출자 3,000원 더하고 감자 5,000원 빼면 되죠. 자, 요것도 나중에 T 계정에 넣어서 풀 수 있도록 할게요. 추가 출자는 자본금이 증가된다 해서 정자. 자, 인출은 자본금이 감자된다 해서 감자라고 합니다. 나중에 T 계정에서 하도록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재산법이라고만 생각하시고요. 기초자본을 유지하면서 여유 있는 거, 그게 당기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자본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더 벌어들였느냐, 당기순이익. 자, 추가 출자가 있을 때는 추가 출자를 더해주고, 감자를 빼주고, 갈로도 묶어주는 거 유념하세요.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까지 했었고요. 손익계산서 봅시다. 손가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손가익. 손가익. 즉, 뭐가 있다? 비용이 있고, 수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정 기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되었느냐. 즉, 일정 기간 동안에 회사가 달성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달성한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좌측을 차변이라 했고 우측을 대변이라 했습니다. 수익이 100원이고 비용이 70원이면 수익이 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돈,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비용이 70원이다면 뭐가 됩니까? 당기순이익이 되죠. 자, 반대로 수익이 80원이고 비용이 100원이다면 당기순 손실이 되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가만히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만약에 기말이라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기말부채 그 다음에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이 어디 적혔습니까? 예, 대변에 적혔고 요건 어디 있어요? 차변에 적히고 있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상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든 손익계산서상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든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그죠? 같아야 되겠죠. 자, 요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달성한 경영성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언제년 XX년, XX월, XX1 현재가 적힐 거고 손익계산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겠죠. 비용과 수익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익과 비용을 기록해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경영성과입니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는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되시겠죠?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서 재무상태표로 가지고 갑니다. 자, 가지고 갔는데 차변합계획과 대변합계획이 틀리다면 뭔가 틀렸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죠? 갖게 됩니다.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거기 우리 복식회계의 원리고 복식회계의 원리는 대차가 같다. 대차 평균의 원리고 대변과 차변이 같지 않다면 뭐 한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되시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 등식이라 하면 가만히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까 비용이 있었고 수익이 있었습니다. 수익이 더 크다면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당기 순이익이었죠. 차변과 대변이 같습니다. 요거 비용 더하기 당기 순이익은 수익. 그 다음에 여기서 비용이 더 큽니다. 잔액이 어디 남았다? 차변에 남았습니다. 비용이 더 큽니다. 수익. 그 다음에 당기 손실이죠. 요걸 손익계산서 등식이라 합니다. 보세요. 수익이 더 크면은 비용을 빼고 나면 잔액은 대변에 남았고 당기순이익이 적은 쪽에 적힙니다. 중요합니다. 적은 쪽에 적습니다. 비용이 더 크다면 수익을 빼고 나면 잔액이 어디 남았다? 차변에 적히고 당기순 손실이 대변 쪽에 쓰이죠. 요걸 우리가 손익계산서 등식이라 하고 자 등식이라 합니다. 뭐 거래 접근법이라 하는데 그런 수준 어려운 것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제품의 판매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생산을 하고 주문을 받고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회수합니다. 자, 재료를 구매해서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주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받고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이런 과정이 제품의 판매 과정인데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판매된 걸로 볼 것이냐 판매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우리 인도 기준입니다. 인도 기준 판매된 시점에서 이때 뭐로 적는다고요? 매출로 적습니다. 용역은요. 용역 제공 시점입니다. 청부 폭력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뭐 한다고 했었어요? 매출로 적는다고 했죠. 용역 제공 시점, 인도 기준, 판매 기준. 이거
회계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짚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계산서 등식했고 요 그림 인도기준 매우 중요합니다. 요 그림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인도기준이고 용역 제공 시점 따라합니다. 용역 제공 시점 네, 인도기준 따라합니다. 용역 제공 시점 인도기준 따라합니다. 물론 나중에 설명할게요. 대금을 회수했는 시점에서 매출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인도기준입니다. 대부분 자,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말재무상태표를 보면요. 기말재무상태표는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 그 다음에 기초자본에서 당기순이익이 오죠. 그래서 기초자본과 당기순이익을 합쳐서 우리가 기말자본이라 했죠. 결국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뭐다? 당기순이익이었죠. 그 다음에 기초자본에서 정자가 있으면 추가 출자가 있으면 더하고 감자가 있으면 빼줘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했었죠.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온다면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뭐가 크다? 수익이 크니까 잔액이 남는다. 대변에 남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어디 적힌다? 차변에 적히게 되겠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은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은 기업에서 당기순이익을 어떻게든 계산하더라도 같아져야 되겠죠. 그죠?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됐죠? 자, 한번 쭉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